꼭 배우자랑 상의해야 돼. 왜요? 예? 왜요? 아니, 자식들만 넣어주고 했더니 배우자가 가만히 안 있더라고. 그렇죠.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일단 가족법인의 뭐 필요성이라든지 설립에 대한 의지들은 뭐 제가 메일이나 전화를 받게 되면 공감도 하고 네.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박수문사는 좀 느끼고 계세요? 좀 느끼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이런 걸 많이 진행하다 보면 다 개인으로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나눠주고 이런 것도 또 다툼이 있고. 근데 법인화해서 이미 지분 정리된 분들은 그닥 큰 고민은 없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이미 네. 뭐 준비를 하면서 절세를 같이 플랜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데 일단 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한 70%는 나는 지금 가족법인을 우리 구성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주식 비율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게 맞느냐? 혹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냐 해서 주주 구성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주주 구성에 대한 오해와 그 다음에 주주 구성 가족법인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주주를 얘기할 때 주주가 뭐냐 하는데 이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고요. 이와 함께 이제 헷갈려하는 게 임원은 뭐냐? 주주와 임원의 관계. 일단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주주는 소유자죠. 주인입니다, 주인. 회사의 주인. 그래서 주식을 몇 프로 갖고 있느냐, 이게 회사를 몇 프로 갖고 있느냐랑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의 주인이 주주다. 임원은 경영자죠. 주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머슴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주인이 보통 주주면서 임원까지 하는 경우가 거의 이제 태반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극단으로까지 설립하면 자녀분들만 주주하고 부모님은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인은 너들이 해. 내가 경영해줄게. 내 죽을 때까지는 내가 경영해주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을 두고 그들을 그렇죠. 이제 임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다르죠.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와 임원은 다르다는 개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주주하고 임원을 다르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또 오해하시는데 아까 박세무사가 얘기했지만 주주와 임원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법인들을 보다 보니까 많이 하는 질문인데 1인 주주도 가능하느냐. 저희가 이제 가족법인 영상을 찍지만 나는 아직 미혼이고 이제 자산 형성해서 계속해서 법인의 형태로 가려고 하는데 네. 나 미혼인데 1인으로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하시는데 가능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어요. 독신 가족도 법인 설립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혼자 다 할 수 있도록 독신주의도 환영. 저희의 모토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네. 이제 3인 이상 뭐 주주가 필요해가지고 그렇죠. 명의를 갖다가 대여했다가 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고 했는데 네. 이제는 그렇지 않다. 1인 주주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일단 가족 간의 이제 주식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검색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분이 있어요. 과점주주하면 위험하다. 과점주주하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어떤 의미고 가족법인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근데 그건 이제 사업이 위험한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과점주주 이상이 되면 책임져야 되는 게 있는데 특히나 이제 세금이거든요. 과점주주가 되면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이차납세의무자로. 근데 저희가 지금 강조하는 가족법인은 다 가족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특수관계자 100%예요. 널 얼마 주냐, 날 얼마 주냐 이게 아니라 어차피 특수관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한 사업을 하시는 거고 보통 가족법인 설립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업도 있지만 이제 투자나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 설립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많이 없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이게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그 합을 통해서 과점주주 여부를 보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피하려고 남을 끼워 넣는다. 그렇죠. 그럼 가족법인이 아니고 타인 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가족법인을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과점주주에 대한 생각 잊으셔라. 이렇게 잊으셔라.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뭐 가족법인의 특성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이 다 다르겠지만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 2명 해서 4인 가족인데 과연 가족법인 무슨 비율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제는 저희가 이제 뭐 부동산이나 금융이나 이런 투자를 하는 법인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분 비율대로 이제 재산이 분배되는 거죠. 나중에 되면. 그러면 이제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다.
내가 난 죽기 전까지 운영은 해주겠지만 내 재산을 덜 늘리고 싶지 않다. 늘려봐야 상속세로 또 낼 그렇죠. 거고. 이제 상속세가 뭐 개정된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 됐으니까 늘려봐야 어쨌든 상속세 아니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내 걸 늘릴 이유가 있느냐? 내 경영의 능력을 경영자로서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러면 부동산을 찍어주고 그렇죠. 주식을 종목을 찍어주고 그럼요. 돈을 운용을 빌려준다든가. 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야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본인이 주주로 가는 건 좋지 않죠. 그렇죠. 뭐 필요하다면 뭐 10% 20%를 포함하겠지만 많을 필요는 없다. 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배우자랑 상의해야 돼. 왜요? 예? 왜요? 아니, 자식들만 넣어주고 했더니 배우자가 가만히 있더라고.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더 오래 살 건데 당신은 가더라도 나 혼자 남으면 내가 재산 없이 한 푼 없이 뭘로 사냐. 그리고 자식들한테 요즘에 뭐 나이 들어가지고 구박 안 받으려면 내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나 달라. 너는 받지 마라. 이럴 수도 있죠. 아니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서 아니 근데 본인은 먼저 갈 거니까 나는 있을 거니까. 그걸 어떻게 예단하지? 딱 봐도 알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우리 사모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개인 거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래도 서운하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배우자 화목을 위해서 상의를 하고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좀 너무 나갈 수도 있는데 손자들로만 구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자녀분들과 상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주한테 가는 건 뭐 자식들이 반대는 안 하더라고. 일단은 뭐 그거는 미성년자이고 한 경우에는 이제 네. 내 거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박세무사는 지금 소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저는 했던 그쪽이죠. 거고 여기다 전제를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가령 부모라고 했지만은 연령대가 뭐 30대 40대 부모가 네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대학생 뭐 이런 정도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 박세무사 말대로 자녀의 지분을 높여놓으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을 계속해서 취득하면서 자기 자본만으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죠. 그럼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 인격체는 다르지만 주주 구성과 대표자의 신용을 보는데 네. 이건 봤더니 다 어린 소득 없는 자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대출할 때 제한을 둘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담보에 대한 비율만큼은 해주겠지만 그 이상의 좀 과한 대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담보 비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부모의 지분을 조금 높여서 가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 형성이 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더 들고 자산이 좀 모였다 싶으면 사실 가족법인 또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네.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이제 우리 박세무사 얘기대로 나는 경영자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경영만 하겠다. 소유는 너희들이 해라. 해가지고 새로운 가족법인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차츰 시기에 맞춰서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질문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가족법인을 만들려다 보니까 미성년자, 손자 혹은 이제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에 미성년자 주주 되느냐 이 질문 하시는데요. 됩니다. 왜냐면 그 주식 거래할 때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손자한테 이렇게 증여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가족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 소유할 수 있고 단지 설립할 때 절차에서 좀 준비할 서류가 좀 더 생기는 것 뿐이지 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매스컴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뭐 몇십억을 그렇죠, 그렇죠. 보유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처럼 가능한 거고 단지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친권자의 서류가 필요하다 보니 혹시 온 여담이지만 이제 이혼한 가정에서 친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 요것도 만약에 필요하면은 고려해봐야 되는 대상이 되긴 합니다. 일단 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족법인의 필요성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갖고 할지는 상담을 통해서 한 번씩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